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추구 특별판 스페셜 정만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너 제목이 스페셜 정만추인데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시빌 워라고 내전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원래 이제 두 분이 각자 저희 정치쇼에서 고정 코너를 하나씩 맡고 계신데 왜 오늘 스페셜 정만추의 저희가 특별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요일 날 아침부터 소환을 했느냐. 아시겠지만 이 두 분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다 고정 패널 분들이시기 때문에 두 분 다 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당연하죠. 저희 축구가 잘 돼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두 분은 정치적으로 달라요. 다르잖아요. 같은 당했는데 뭐가 다릅니까? 다르구만. 수도권 TK 한동훈 윤석열 맞죠? 아니요. 아니 그럼 누구예요? 우리는 친하게 맞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공통된 입장 하에 아무 있습니다. 당적은 똑같은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다른 건 있는데 이 정치적인 좀 생각들이 많이 다르시기 때문에 아유, 저희가 괜히 그래서 그냥 특별 토론. 저하고 우리 홍 의원님하고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생방송 중에 두 분 고정 게스트를 모시겠다고 해가지고 이 바쁜 시간을 뺐습니까? 이게 다 선거 운동이에요. 조회수 100만 터집니다 지금. 사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거부터 좀 보죠. 내가 왜 최고위원이 돼야 되냐? 나는 왜 출마했느냐? 출마 부터 좀 들어보죠. 홍석준 전 네, 의원부터.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2017년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그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소득주도 성장 등등으로 많이 고민하다가 2020년도 국회에 이제 선거에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우리 당이 잘하신 것처럼 지금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당내도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좀 있고 당 바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3대 특검을 앞세워서 압박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당 지지율이 그렇게 뭐 빨리 오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당내 또 의견 통일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내가 뭐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그런 뜻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우리 김태민 변호사하고도 하겠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 끝에 결국은 좀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부딪혀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저는 만약에 당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공천혁명 특히 어떤 평가 기준의 합리화를 통한 우리 정당 우리 당의 어떤 제자리를 좀 찾고자 하는 데서는 제가 좀 생각이 있고 구체적인 좀 디테일도 좀 있어서 좀 해보고자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김우식 위원장님. 예, 우리 당이 뭐 계속 일종의 패배주의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지율이 사상 최하이고. 우리 당원들도 국민들도 굉장히 무기력해진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 상황에 어떻게 결심을 좀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혁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 하세요. 또 많은 분들이 단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투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야 너도 잘못이고 나도 잘못이었다. 우리도 책임 다 있다. 우리 모두 혁신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사과도 안 하고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슬그슬쩍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번에 이 전당대회가 이 당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환골탈퇴시켜서 새롭게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당원들의 선택의 시간이 돼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로서 전당대회에 제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뭐 이런 저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11명에서 이제 내일 8명으로 추려지는데 두 분 다 뭐 컷오프는 안 되시겠죠? 예. 컷오프는 당이 통과하고 마지막 4명 최고 위원 지도부여도 홍 위원장과 함께 입성해야죠. 저희 정치쇼 식구들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예. 예. 어쨌든 자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죠. 첫 번째 주제는 누구? 윤석열. 국민의힘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이름입니다. 윤석열이 3글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완전히 절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절연을 더 끊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 분?
저는 지금 이제 남이에요? 이제 완전히 탈당했으니까. 지금 제도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단 탈당을 하셨고 예.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지금 의원들도 사실은 없죠. 뭐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 송원석 의원도 이제 없다 이렇게 뭐 선언도 했고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재 자체가 당원들 사이에는 굉장히 아직까지 끈끈한 그런 어떤 연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당원들의 어떤 마음을 끊으라 이렇게 어떤 당 지도부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절연이란 이슈가 예. 우리 당으로 봐서는 결코 좋지 않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수록 당의 분란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강조를 하고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한 자체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이라는 이런 이슈가 당내 중심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저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처음 이마빌딩에 캠프 차렸을 때 예. 제가 캠프에 가서 전략실장을 했고 또 선대위에도 정세분석실장으로 참여를 하면서 지금 제가 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끊어내자 윤석열의 늪에서 더 끊어내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댓글 중에 한두 분은 야 네가 윤석열 그렇게 빨아놓고 무슨 소리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분에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저의 선택과 저의 이 그동안에 그 했던 걸 좀 후회하고 싶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재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연장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 대신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을 택했던 거고 그러나 윤석열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막지도 못했고 윤석열이 대통령 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막아서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에 권력 노름에 취해가지고 같이 그냥 따라다녔던 흔적밖에 없어서 저는 우리 당이 지금 홍 의원님 말씀대로 뭐 공식적으로 끊어내니 많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윤 어게인 세력은 제가 분명히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당연히 없죠. 우리 당에. 예. 탈당했죠. 그러나 윤 어게인 세력 어떤 세력입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잘했다. 예. 윤석열의 계엄은 정당한 것이었다. 그 계엄한 이유가 이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부정선거를 파헤치게 한 것이었다. 이거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윤 어게인 세력인데 윤 버지 세력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 당에 당당하게 끌어들여오고 그 사람들한테 표를 구걸하고 그 사람들한테 얹혀서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막아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45명이 대통령 체포를 막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당시 민심이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지만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고 부정선거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윤 어게인 세력은 저는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이제 해볼게요. 네. 하나만 더. 지도부 되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갑니까? 서울구치소로? 저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면회 여부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판단에 저는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가냐 안 가냐. 뭐 저 개인적으로는 남은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예, 저 개인적으로는 가고 싶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가고 예, 싶다. 예. 왜냐하면 지금 자라기처럼 뭐 사각 팬티니 뭐 상극 팬티니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구치소에서 지금 고초를 받고 있는데 저 역시도 대구 경북에서 2021년 7월달에 최초로 이제 그 지지 선언을 하면서 캠프에 이제 합류를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고통은 저는 개인적인 어떤 고통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의 가장 중요한 인권 보호 침해라는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좀 상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인권 탄압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시간이 되고 여건만 허락하면 당연히 이제 시간은 뭐 되시겠죠. 뭐 시간은 뭐 그게 또 모르죠. 그 당연히 이제 가고 싶은데 네, 가고 싶은데 예. 이거 뭐가 이제 자꾸 문제는 있는데. 자꾸 이제 이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예. 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 당내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분란했던 소지가 되는 것이 과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선택의 취향의 입장으로 맡기면 되는 건데 이것을 자꾸 이제 하게 되면 당내 어떤 관리측이 분란 갈등했던 소지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어떤 사항으로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도부 되시면 가신다는 거고 김의식 위원장은요. 저는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의 지도부가 됐기 때문에 뭐 개인의 사적인 인연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최고위원이 돼서 국민의힘의 지도부인데 지도부가 그 면회를 간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뭐 이건 마치 우리가 일본한테 야스쿠니 신사에 가지 말라고 총리한테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총리가 야스쿠니를 가는 순간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가 야스쿠니를 가는 걸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확실하게 절연을 해야 되고 윤석열의 과거, 윤석열의 비상계엄,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 윤석열의 선관위 침투라고 하는 이 늪에서는 우리 당이 확고하게 확실하게 분리 절연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 어게인 세력을 끌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김건식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건 상당히 비유가 잘못됐어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야스쿠니 신사에 지금 이제 있는 소위 말해서 2차 대전의 어떤 전범들하고 동일하게 비교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거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비교가 됩니까? 비록 탄핵이 당하셨고 그리고 또 뭐 일부 혹시 뭐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이고 특히 우리 당에 봐서는 어떤 정권 교체라는 큰 역할도 분명히 하셨던 분인데 공과 가가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좀 잘못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송석준 지도부나 그 당시에 문제가 많았던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조차도 당시에 대통령 대통령을 지키려는 45인 집회에 안 갔습니다. 왜? 그때 입장이 뭐였습니까? 그러한 친윤 지도부조차도 우리 지도부가 가는 건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안 갔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공과사를 구분하는 거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름이 조금 헷갈려. 송원석, 송석준, 송원석 세 사람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그러네. 예. 송원석 지도부. 뭐 제가 예상해 보자면 홍석준 의원님이 저 지도부가 되셔서 뭐 개인적으로든 뭐든 접견 신청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줄 것 같긴 한데 만나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근식 위원장은 뭐 신청해도 접견 거부할 거야. 안 만나? 그러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럴 것 같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두 번째 이름은 전한길. 야 이거 뭐 제1야당 전당대회 하는데 이게 사실 이 전직 역사 강사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전한길 씨 지도부가 되시면 놔둬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심플하게 그냥 아이 뭐 들어온 사람 어떻게 내쫓아요 이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제자리를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와서 마음대로 활동하게 놔둬야 되는 아니 겁니까? 정리하고 자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원들이 진짜 문제가 당원을 떠나서 뭐 의원 모든 당의 구성원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출당 등의 어떤 징계를 내릴 때에는 어떤 당의 이념과 명백히 반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징계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월 초에 들어온 전한길 강사가 과연 도덕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어떤 이념과 아주 명백한 어떤 배치되는 그런 주장을 했느냐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결국은 이런 전당대회에 전한길이라는 어떤 빅스피커의 어떤 존재가 본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어떤 시각 때문에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원래 친길계 뭐 반길계 이 말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처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뭐 전한길 강사의 어떤 지지 여부에 따라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결정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인식 자체가 참 창피한 일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인데 그러면 이 정당 내에서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념 즉 당원들이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같이 본인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출당 조치해라 징계해라 이런 어떤 것이야말로 그런 어떤 이념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움직임인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논쟁을 통해서 좋아하는 건 뭡니까? 결국 민주당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쟁 자체가 굉장히 좀 후진적이고 좀 안쓰러운 논쟁이라고 봅니다. 전한길 씨 유튜브 저 섭외 오면 출연하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저는 당연히 출연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혼자 한답니다. 아, 그래요? 네. 나는 출연하고 싶은데 혼자 하고 안 부른다 얘기구나. 게스트는 초대 안 한다. 이제 제가 정치학자인데요. 그 정당이라는 개념 정의가 같은 정치적 입장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자랑스러운 산업화와 근대화 그리고 민주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계승한 정당인데 전한길로 표현되는 이른바 이 극우 세력은요. 제가 왜 같이 할 수 없는 정치적 결사체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냐면 간단한 거예요.
극우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는 보수는 전통과 질서와 법치를 중시하는 세력입니다. 극우는 전통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선동 세력이거든요. 지금 전환길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계엄은 계몽이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완전히 협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우리가 수사를 해서 부정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그것도 군대를 동원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선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선거를 통해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권력 질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정면은 도전이에요. 이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특히 전환길 유부 같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극우를 우리 보수 정당의 당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의 정체성이나 정당의 개념에 반하는 것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송원석 지도부조차도 네. 전환길 입당에 대해서 시당에다가 이거 알아보세요. 무슨 언행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 당과 같이 할 수 있는지 지금 그래서 조사 중인 상태입니다. 실제로 김계리가 들어올 때도 당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서울시당에다가 당원 자격 심사회를 열으세요. 그렇게 된 상태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당으로서 같이 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극우 세력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당이 어떤 당이냐면, 과거에 신의 한수의 신혜식이가 우리 당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원선했을 때 우리 당, 그 당시 김기현 지도부였습니다. 우리 당에서 너 안 돼. 왜? 너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이니까 안 되라고 잘라낸 당입니다. 지금 신하이식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광훈 목사랑 서부지법 난동 사건 연구돼 가지고 압수수색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력을 우리 같이 해야 됩니까? 이 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그 정강훈 목사와 신혜식 그 유튜브 등등 지금 압수수색 하는 게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특검이 저는 지금 특검이 정강훈 목사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영원 수문 목사라든지 네. 또 지금 극동방송의 그 김장환 목사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 탄압성 내란 그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제 법치주의에 있어서 심각한 지금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우리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김근식 위원장께서 자꾸 극우 말씀하시는데 네, 극우 그런 거야말로 지금 좌파의 프레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극우에 대해서 저 누구지? 김문수 후보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좌파 테러리스트 정청래 등이 만든 프레임이다. 왜 거기에 바보같이 빠지냐, 이거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뭐 민주당 지정에서 만든 프레임에 국민의힘에 바보같이 빠진 겁니까? 아니면 진짜 실존하는 거예요? 아니 제거를 해야 돼. 예, 말씀을 하면 그 지금 정치 역사 그리고 하나만, 정강훈 압수수색 목사 주체는 특검이 아니라 경찰. 지금 특검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이건 사실관계 제가 바로 잡을게요. 예. 그 정치 역사적으로 그 극우라든지 극자라는 개념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로베스피에르 뭐 자구뱅 뭐 등등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언어적 의미에서 결국은 우측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수반해서 기존의 헌정 질서를 전복시키기 위한 게 이제 극우 세력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히틀러 나치라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당내에 있는 분들 중에 과연 누가 그런 어떤 생각, 즉 폭력을 수반해서 기존의 어떤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저는 프레임이다. 저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프레임 전쟁에서 우리가 항상 밀리고 집니다. 갑자기 그 계엄이 내란으로 또 둔갑을 하는 거라든지 FTA가 광우병 때문에 휘청휘청 그런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어떤 것과 비슷한데, 저는 당의 어떤 동지들을 뭐 논쟁하고 뭐 때로는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좋은데, 좌파의 프레임을 차용을 해서 이런 어떤 극우 어떤 논쟁으로 끌어들이고 어떻게 비판하는 것은 동지들에서 어떻게 보면 좀 등 뒤에서 칼 찌르는 거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논쟁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극우 프레임은 전환길을 데려왔던 윤상현 등등 우리 수도권의 다선 중진 의원들이 만든 저는 자해 소동이라고 보고요. 잠깐.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 얘기한 것처럼 좌파가 만든 프레임에 빠진, 김문수 후보 표현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럼요. 국민의힘 스스로 우리가 자초한 만든 거죠. 자해극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당대회의 신의 시기를 컷오프시킨 우리의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이고, 전당대회 가로세례연구소의 김세희를 컷오프시킨 자랑스러운 정당이에요. 그래서 정광훈 당은 우리랑 합치지 못해가지고 아스팔트에서 계속 자유통일당 만들면서 우리 당을 계속 욕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는 거리를 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기기 시작해서 윤석열 후보해서 이재명을 이겼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물스물 무슨 이 독가스처럼 들어와 가지고 우리 당에서 이 극우 세력들 그러니까 헌정 질서하고 법과 질서 법치주의를 완전히 훼손하고 위반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 당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저는 윤상현 의원 등등의 핵심 중진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표가 마치 유튜브에서 뭐 있으니까 과잉 대표돼 가지고 표가 많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까보면 말짱 꽝이란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래서 극우 프레임은 저들이 만든 프레임이 아니라 우리가 자초한 우리의 실수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말했던 보수 정당에 동의하는 사람을 같이 하면서 이 극우만큼은 몰아내자는 게 제 생각이고 단 내란 프레임은 홍 의원님 말씀대로 저들이 짠 프레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잘못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죠. 우리 당에서도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민주당 애들은 내란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완전 내란 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수무치로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계엄을 내란으로 확대 해석해서 프레임을 짰는데 당하는 이유는 극우를 끌어들여서 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계엄을 띄어내고 극우를 분리해내고 계엄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고 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세력을 완전히 분리해냈다면 내란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죠. 저는 우리가 자초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박선은 의원이라든지 김민숙 총리라든지 또 정청래 대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과거에 미 문화원이라든지 미 대사관에 뭐 침입을 한다든지 또 방화를 하려고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어떤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세력들이야말로 극좌 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 내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극자 공격을 하지 않고 어떤 우리 당내 어떤 극우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언론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면 잘 받지 않는데 당내 어떤 공격을 하면은 잘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더 기생을 한다. 결국 지금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당내 비판을 뭐 정치 전개에서 은퇴하셨다는 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파놓은 어떤 이런 프레임에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앞서 그리고 김근식 위원장이 잠깐 얘기했던 그 부분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뭐 말씀하셨죠? 그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세력하고 단호히 분리해야죠. 분리하고 그래야 그러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죠. 그럼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란 프레임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저도 100% 동감하고 지금 우리 당내에서 비상계엄이 잘 됐다. 꼭 이야기한 사람 없습니다. 그 비상계엄 윤석열 세력과의 절연 이거는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형식 제도적으로 이미 당연히 이제 절연이 된 상태라고. 예.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도 좀 몰아내 주세요. 윤석열 절연시켰는데 윤어게인을 뭐하러 데려옵니까? 윤어게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어게인 세력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자 이런 어떤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방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민주당의 탄핵 폭주, 예산 폭주 그리고 입법 폭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예.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바로 잡을게요. 정청래 대표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미 대사관주에 불을 질렀다라는 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혐의도 방화 예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준비회의 단계에서 끝났다. 방화 예비 혐의가 예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 대표가 당시 불을 질렀다. 이건 허위 사실이라고 정 대표가 얘기한다는 거. 요거 이제 바로 잡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인적 쇄신. 자 인적 쇄신의 대상은 친윤입니까? 친한입니까? 짧게 어디? 저는 사람을 대상으로 청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총선을 사람으로 하지 뭐래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 예. 예를 들면 윤희숙 위원장이 실수한 것도 이겁니다. 기준을 정해야지 그 사실 인적 청산이 쉬운 과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떤 대상,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별 뾰족하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당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당 지도부에서 인적 청산이란 이름으로 상대방 내지는 반대파를 어떻게 보면 몰아내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삼았죠. 그래서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비판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람을 대상하면 안 된다. 예. 저 우선은 이제 계엄 옹호 세력이나 윤어게인 세력을 끌어들인 사람은 저는 분명히 저는 청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45명의 당시의 공수처의 잘못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우리 당원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 윤어게인 세력과 극우 세력을 데려와서 우리 당을 놀이터로 만들어준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윤상현 의원이죠. 그다음에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 같은 경우는 계엄 이후에 이 당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폭망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될 정치적인 정치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책임들은 저는 이번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후보 교체 사건을 우리가 처리했던 그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당무감사를 해서 윤어게인 세력을 데려온 사람과 이번에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패배를 가져왔던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언더 찐윤들 이런 분들 상징적인 분들은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윤리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불출마를 좀 유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한은 아니다. 아니 친한 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그게 왜 그게 친한 궁금해서 저는. 쇄신이냐 기득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기준 비슷해요? 비슷하죠. 아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쌍군이라고 불렸던 권영세 권성동 전 두 분은 이미 정치 책임을 지고 일단은 일선에서 물러났죠. 그다음에 당무 감사를 통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당권 정지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두 분이 지금 현재 반발하고 그거는 결국 이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냐에 다른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당이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짧게 예스노로 지도부가 어느 쪽 방향으로 꾸려지든지 원팀은 된다. 예스노. 예, 저는 궁극지 된다 봅니다. 예. 원팀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스페셜 정만추 홍석준 전 의원, 김근식 위원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잘 되길 기원합니다. 근데 어느 분의 득표가 더 높을지 그건 좀 제가 궁금하긴 하네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8시에 뉴스 투머치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